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비교를 당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름 아닌 비교 대상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시가에 아주 잘하는 그런 며느리라고 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성격도 아주 밝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어른들 비위를 아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시가에 오면 항상 흥을 띄웠었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아주 즐거워했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시누이가 부러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시누이처럼 저렇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를 배워야 할까 동경을 했었는데 그 마음 싸그리 치워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비교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선은 술을 입에 한 잔도 못 댑니다. 집안 자체가 술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술 자리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간은 음주 가무를 아주 거하게 즐기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유쾌한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곤 했죠. 그럼 여지없이 신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딸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부분 며느리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형님이나 동서와 비교를 당할 텐데 저는 신우이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언제나 제가 KO패였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어찌 넘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넘는 그런 산이었죠. 그리고 가장 비교를 당한 부분은 바로 시누이가 자신의 시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저를 나무라셨는데 시누이는 시부모님에게 아주 잘하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속물이라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시부모님이라면 눈에 들려고 애를 쓰고 몸이 바스라질 때까지 손을 비벼대지 않겠어요? 시누이가 하나를 하면 그리고 시부모에게서 10개가 돌아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시누이처럼 하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었다라는 게 문제였었죠. 처음에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사사건건 비교질을 당하는 게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런가 보다 또 시작을 하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며느리잖아요. 시누이는 시부모의 딸이고 당연히 자기들 딸이니 마음이 기울 것이고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내게는 그리할 테니 라는 마음으로 아예 포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게 욕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결혼 5년 차쯤 시누이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금 아프시다라는 말을 1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죠. 남편도 그러하듯이 저 또한 당연히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누이 시아버지 부고였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부분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제게 시누이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일 가야지. 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더니 그래도 좀 더 사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냐. 아무리 삶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엄마 아버지도 엄청 걱정하셔. 누나가 몸이 좀 약하잖아. 갑자기 시누이를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누이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저와 비교를 하면서 항상 우위에 있었던 시누이를 약간 깎아내린 듯한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사실 사람의 마음만 충만했지 자신의 시가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었다고. 그동안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였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 않냐고.
신우이가 과연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형님이 몸이 좀 약하시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시부상을 당하셨는데 원래 잘하셨다며. 이번에도 잘 이겨내시겠지. 아휴, 그러게. 그런데 누나가 그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잖아. 저는 남편의 걱정에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은 신우의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는 거냐 말을 했죠. 좀 듣기 그랬거든요. 동생이니까 누나 걱정이 앞선다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말해봤자 저만 좀스러운 사람이 될까 싶어 준비를 한다 했고 신우이를 걱정하는 말도 살짝 보탰었죠. 그렇게 잘 이야기를 끝내 놓았는데 1시간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그러는 겁니다.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러니 저보고 지금 당장 출발을 하라고요. 본래는 내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얼른 저보고 먼저 혼자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나 혼자 가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엄마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나는 회사에 있고 당신은 집에 있잖아. 우선 급한 대로 당신이 누나 옆에 가 있어줘. 뭐라고? 아니 내가 가서 뭘 하라고? 정말 그냥 그렇게 하라면 좀 하면 안 되냐? 이번에 신우이 시부상을 가족장으로 한다고 했답니다. 상조회사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냐고 오히려 제게 되묻더라고요. 상조회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건 우리 누나가 그 상조회사에서 나오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이 가서 좀 해주면 좋잖아. 뭐? 나보고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하라는 거야? 형님 대신에? 가족이 뭐냐?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게 가족이지. 얼른 출발해. 엄마 아버지도 얼른 자기가 출발하길 바라고 있다고. 엄마 아버지도 자기가 가기를 바란다고. 가서 음식도 좀 나르고 다들 경황 없을 테니까 당신이 좀 도우라고. 당신은 그런 거 잘하잖아. 살림꾼이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사돈댁 장내에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상조회사를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가족장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형님네 가족들 음식 수발을 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 엄마 아버지가 돈 좀 챙겨주실 거야. 그냥 하루 알바 뛴다고 생각해라. 원래 다른 며느리들한테 시부모가 돈 주면서 이런 거 부탁 안 해. 그냥 명령하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정도쯤 되니까 돈 챙겨주겠다는 거야. 얼른 출발해. 일당도 벌고 우리 누나 면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누나 고생도 덜어주고 얼마나 좋냐.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다. 정말 저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사이가 좋았으면 몰라요. 그럼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방적으로 저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심산 아닌가요? 아니 하다하다 신우이 시부상에 가서 일손을 보태라?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자기 와이프를 얼마나 개떡으로 알면 사돈댁 장례에 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건 형님 몫이야. 형님이 그 집안 며느리지 내가 그 집안 며느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안 가겠다 이거야? 가족으로서 도와주지 않겠다? 누나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겠다? 이거냐고. 누나 생각하는 거에 반에 반이라도 좀 나를 생각해줘라. 이 등신 같은 놈아. 지네 누나라면 벌벌 떠는 너? 너랑 니네 누나 사이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네가 동생 노릇해. 네가 가서 음식 수발 들라고. 그렇게 니네 누나 걱정되면 정말 웃기지도 않네. 싫어?
안 가? 절대로 나는 안 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낯선 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너무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술 더 뜨셨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바로 전화를 걸어 오셨거든요. 100만 원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얼른 저보고 가라고. 시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고. 시아버지랑 사이가 오죽 좋았었냐고. 슬픔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손님들 대접까지 해야 하니 애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그러니 돈 100만 원 바로 쥐어줄 테니 기분 좋게 얼른 출발을 하라 하시더군요. 일당으로 100만 원이면 엄청 센 거라고. 며느리한테 돈까지 바쳐가며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우습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시누이가 쓰러지기 전에 얼른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법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고 저와 비교를 했던 항상 우위에 있었던 며느리인 시누이였었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닌데 왜 저를 그 집안의 며느리로 빌려주려고 하시는 거냐고. 서운하다면 약간 울먹이기까지 했었죠. 한 번 정도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길 바랐었는데 제 울음 섞인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왜 이렇게 고집에 부리는 거냐고 팽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고집이 아니라 그냥 조문을 할 수는 있지만 형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려뇨. 그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가야 우리 딸이 올 수 있다고. 우리 딸이 올 수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그랬습니다. 제가 가면 저와 맛집 바통 터치라도 하듯이 제가 시누이 대신 일을 하는 동안 잠깐 시누이는 집에 가서 눈도 좀 붙이고 씻고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시누이가 워낙에 깔끔한 사람인데 씻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지경이라고. 뭘 자꾸 물어? 네가 가야 우리 딸이 집에 가서 좀 쉴 수 있다고. 애가 지금 그냥 온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리고 있어. 옳게 기다리라고. 그리고 사돈 댁에서도 네가 있으면 우리 딸 없어져도 흠 안 잡을 거 아니야. 애가 약하잖니. 얼른 집에 와서 쉬어야만 애 컨디션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장례식장에서 지내고 우리 딸이 내일 가면 너는 집에 오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가족끼리. 저건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는 거죠. 저보고 장례식장에 있으라뇨. 시누이를 재우기 위해서, 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워낙에 약하니까 저 정도는 해야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라 했습니다. 100만 원 바로 이체해 줄 테니 돈값이라도 하라는 말에 저는 그만 며느리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 안 하겠다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것 좀 가라고 했다고? 뭐 며느리 도리 안 하면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아니 이게 미쳤나 지금? 미쳤냐고요? 미친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니고 어머니 딸인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딸 교육 잘 시키셨네요.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던 사람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빈소를 지키지 않고 집에 와서 쉬겠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친정 부모님이나 내 딸 고생하니까 그곳에 내 며느리 박아둘 생각하는 시부모님이나 이게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게 아니라요. 아니 너 정말 이렇게 막 나갈래? 막 나가는 건 어머니고 그이죠. 그리고 어머니 딸이죠.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저한테 막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제대로 막 나가 볼까요? 딸년 교육 아주 잘 시키셨습니다. 자기 딸은 그런 주제에 며느린 잡고 싶어요? 며느리도 친정에선 귀한 딸인데 어머니 딸이 귀하면 며느린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뺑뺑이 돌리듯 박아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100만 원 값어치? 웃기시고 계시네. 아들,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안에서 이혼 같은 거 허용 못한다고, 자신의 인생에 흠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자신에게 흠 생기는 건 중요하고 내 마음에 생채기 내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이란 사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저분한 싸움 끝에 저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흠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딸 빈소 지키는 거 안타까워 사돈댁에 자기 며느리를 보내서 빈소를 지키게끔 하려는 시부모와 남편이란 사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있으면 저 또한 비정상적으로 변할 것 같아 그곳 탈출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이혼 사유가 아주 특별하다 생각해요. 저거 참고 그냥 살았다면 호구 인증하는 거죠. 세상의 며느리들 욕먹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